이경의 내가 만난 긴긴 밤. 긴긴 밤은 제게 낭독의 매력을 알려준 작품이에요. 처음에 나에게 낭독이라는 책으로 기초를 배웠다면 긴긴 밤을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내는 즐거움을 제대로 경험했거든요. 그냥 눈으로만 읽을 땐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쳤는데 낭독은 달랐어요. 각 인물의 성격과 심리, 장면의 분위기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소리로 표현하다 보니 감정이 훨씬 풍부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원래 문학보다 정보 위주의 책을 더 좋아했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낭독을 하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등장인물의 상태를 정확히 읽어 청자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게 됐거든요. 인물의 감정에 집중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많이 공감하고 있더라고요. 긴긴 밤을 통해 이야기를 멀리서 바라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런 태도가 제 일상에도 녹아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낭독의 시간을 소중히 가꾸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날은 유난히 동물원이 조용했다. 사람들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노드는 생각했다. 눈에 띄면 화만 돋을 뿐이니 말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을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라고 부르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다. 처음에 노드는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안가부를 잃은 슬픔과 뿌리 잘린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된 외로움은 언제나 노든의 곁에 있었고 어느샌가 그를 잡아먹어 버렸다. 아카시아 잎을 먹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악몽을 꿀 때도 노드는 혼자였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과 비슷한 검은 형체는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 아내도, 딸도, 안가부도, 노든에게 소중했던 코뿔소는 모두 떠나버렸다. 혼자인 것은 무서웠다. 너무 무서워서 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귀가 먹을 것 같은 큰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노든의 눈앞에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다. 안가부와 밤마다 물어뜯었던 출입문 쪽의 철조망이 무너져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저기 치솟는 불길과 뿌연 연기에 따가웠다. 노드는 무너진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눈앞에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철조망 밖에 땅이 있었대. 노드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봤다.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안가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안가부를 놔두고 가는 것만 같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노드는 한동안 앞뒤를 번갈아 보았다. 마침내 그의 발이 무너진 철조망 밖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노드는 혼자 코뿔소 우리 밖으로 나왔다. 노드는 빨리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가 노드를 멈춰 세웠다. 응지그그! 노드는 그 자세 그대로 멈춰서 눈동자만 움직여 소리가 난 곳을 찾았다. 까만 새 한 마리가 노든을 노려보며 다리 밑에서 걸어 나왔다. 조이해! 다시 한번 새가 노든에게 주의를 주었다.
새는 찌그러진 작은 양동이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하얀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작은 알이 담겨 있었다. 새는 조심스럽게 양동이를 내려놓더니 노든을 째려보며 말했다. 만약 내 알에 흠집 하나라도 생겼다면 그 멍청한 누나를 다 쪼아버렸을 거야. 새의 눈에서는 정말로 살기가 느껴졌다. 노드는 자기만큼 성질이 더러운 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살아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노드는 반가웠다. 노든이 앞장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담벼락이 모습을 드러냈다. 동물원의 끝이었다. 노드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담벼락 한 곳에 금이가 있었다. 노드는 뒤로 물러섰다가 뭉툭한 콧불을 금이간 쪽에 조준하고 있는 힘껏 내달렸다. 담벼락은 쉽게 무너졌다. 노든의 눈앞에서 평평하게 다져진 검은 길이 펼쳐졌다. 새로운 길이었다. 노든은 동물원 담벼락 밖으로 걸어 나갔다. 새는 양동이 속에 알이 깨질까봐 온갖 신경을 써가며 걸었다. 이봐, 새. 저기 보이는 풀밭에서 조금 쉬었다 가는 건 어때? 새는 입에 문 양동이를 잠시 내려놓고는 쏘아붙이듯이 대답했다. 나는 새가 아니야. 펭귄이야. 날개랑 알 때문에 새인 줄 알았어. 나는 노든이야. 치쿠라고 불러. 노든과 치쿠는 검은 길력 우거진 풀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치쿠는 자리를 잡자마자 양동이에서 알을 꺼내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동물원을 빠져나오는 동안 알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하지? 노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노드는 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온기가 다 식어서 부화하지 못한 건 아니겠지? 치쿠가 다시 물었지만 이번에도 노드는 할 말이 없었다. 뭐라고 말 좀 해봐. 윈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텐데. 노드는 계속되는 치쿠의 질문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보다시피 나는 코뿔소거든. 여기까지 말하던 노드는 입을 다물었다. 뭉툭하게 잘린 뿔이 떠올랐다. 누가 봐도 자신이 코뿔소로 보일 것 같지가 않았다. 뿔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코뿔소야. 그들이 잘라냈어. 같이 살던 내 친구 안가부가 뿔 사냥꾼에게 당했거든. 이제 나와 같은 코뿔소는 더 이상 없대. 내가 마지막 남은 하나래. 우습지? 생각해보면 나는, 나는, 그러니까 나는 목구멍에 걸린 감정을 계속 삼켜내려는 노등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식구가 대신 말을 이어나갔다. 원래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윈보야. 윈보는 내 왼편에서 자고 있었고, 그런데 윈보가 자리를 바꾸자고 했어. 윈보는 언제나 내 오른쪽에 있어야 마음을 놓았거든. 내가 오른쪽 눈을 다쳐서 말이야. 그래서 윈보가 나랑 자리를 바꿔서 나 대신 나를 품었어. 평소랑 달랐던 건 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 오른쪽을 돌아보니까 윈보가, 윈보가 피투성이었어. 윈보는 커다란 철봉에 깔려 있었어. 알은 윈보가 몸으로 감싸고 있었던 덕에 무사했어. 나는 윈보의 품속에서 알을 꺼내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 윈보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우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 윈보랑 눈을 마주쳤는데 그게 다였어.
그날 밤 모든과 직후는 잠들지 못했다. 누드는 악몽을 꿀까봐 무서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은 밤이 더 길어진다고 말하곤 했다. 이후로도 그들에게는 긴긴 밤이 계속되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